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초에 증시 부양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주말에 중동 사태 때문에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란, 이스라엘 이슈로 한동안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만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양안이 또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어서 뭐 시장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주 연속 2조 원대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지켜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이외에 주요 수출주들도 순환매하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업종이 독주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도 증가되고 상승한 종목군들도 다양해지고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주 주요국 증시 보면 여전히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빠진 거 감안을 해도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률 상위, 주요 국가 중에서 상승률 상위에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종목들 변화를 좀 보면 에너지주가 주 후반에 강하게 올라갔죠.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이제 에너지주들이 올라간 게 좀 특징이었고, 또 한동안 소동이 있었던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소동이 있었던 테슬라가 양쪽이 화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테슬라가 크게 올라갔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주 가까이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하락하긴 했는데 중동 이슈 나온 거에 비하면 하락폭은 거의 미미했거든요. 그래서 좀 두드러지게 어떤 특징적인 어떤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 에너지주, 테슬라,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군들이 특징주로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뉴스들을 보면 안도감을 주는 뉴스보다 뭔가 좀 아슬아슬한데 이런 뉴스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우선 이제 관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중 협상이 끝났잖아요. 결과적으로 뭐 완벽하게 깔끔하게 좋은 내용만 나온 건 아니고 히토류하고 유학생 문제 정도만 딜된 것 같다. 뭐 그리고 이거 이외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이 추가적으로 된 것 같지는 않고 저것도 뭐 6개월짜리 임시허가라서 6개월 전후에서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종전보다는 휴전에 가까운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급한 불 끈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사실상 최종 합의가 된 건데 영국 이외에 추가적 협상이 나오는 게 없어요. 지금 미국 언론에 의하면 일본, 한국, 대만 이 정도가 결론에 가까운 또는 결론을 기대하고 있는 나라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나온 건 없죠. 그래서 이 도대체 협상되는 게 맞나? 이런 의심도 일부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이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베센트는 그 지금 7월 9일까지가 관세 유예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월 9일 넘어가면 이론적으로는 관세가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건데 베센트는 협상하는 거에 따라서 그 기간 나라들별로는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나는 생각이 달라 그리고 협상국들에게 서한 보내서 우리 이런 거 원해 너희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물어볼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요구도 할 거고 그래서 약간 이제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뭐 베센트가 실질적으로 미국이 취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중동 문제가 튀어나왔죠. 국제유가 올라갔는데 이게 만약에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번 주 내내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이슈가 제기가 되면서 진짜 관세 때문에 아슬아슬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완전히 좀 시장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겁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반등하고 마이크론 올라갔는데 주후반에 이제 방산하고 에너지주가 미증시에서 강했거든요. 후자 쪽으로 강한 것보다 전자 쪽이 계속 움직이는 게 우리 증시에도 좋고 금융시장에도 좀 유리한 흐름이 되겠죠. 근데 이번 주는 어쨌든 이란, 이스라엘 군사 충돌되고 있는데 뭐 원유 시설이 파괴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위협을 하지만 실제로 봉쇄할지는 잘 모르죠. 예, 그렇게 했다가는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거는 기정사실이지만 이란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그런 뉴스만 나오도 시장에서는 긴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유 시설, 호르무즈 해협 요 뉴스 주목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2주 정도 이내에 서한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에 이제 관세 문제까지 더해지는 그러니까 관세 플러스 호르무즈 이런 재료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FMC 있는데 금리는 동결할 것 같은데 그 연내 금리나 두 번 정도 지난번
회의 때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연준 인사들이. 이번에도 2번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2번이라면 시장에서는 좀 안도감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금리나 아예 기대치 자체가 지워져 버린다. 이래 버리면 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도 잘 봐야겠습니다. 우선 지정학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 증권사별로 코멘트 나온 걸 좀 보면 아무래도 너무 복잡한 게 많아졌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대만.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것까지 있어서 근데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에 이런 긴장감 반영을 못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 다 호재만 반영돼서 이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생각보다 낙폭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유가에 대한 전망도 여차하면은 지금 90달러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근데 이게 결국에는 60달러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봐요. 이제 오래 올라가더라도 결국엔 다시 내려갈 거다라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면 그 기간만큼은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호르무즈 봉쇄되면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고 JP모건에서는 최악의 경우 120달러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유가는 100달러 얘기 나오면 그때가 피크되더라고요. 예, 뭐 갑자기 뭐 100달러 공포감 뭐 현실화되나 이런 뉴스 나오면 그때가 피크되는 적은 있었는데 어쨌든 증권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무섭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면서도 다만 이제 호르무즈 봉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예, 봉쇄되게 두지도 않을 거고 그 후유증이 너무 클 거라서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봐서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분석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낙관적인 기사도 있어요. 그 낙관적인 관점도 블룸버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난 주말에 중동 긴장감 대비 주식시장 하락폭이나 안전자산의 상승 그리고 국제유가의 어떤 상승하는 장중의 움직임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공포감에 빠진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악재가 나오면 저점 매수하러 몰려드는 게 일상이 돼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매수가 유입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로 최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괜찮았고 소비 심리가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에 경제 괜찮으면 주식시장 하락하면 찬스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매니저들이 이게 상승을 놓치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아 이거 악재에 대응해야겠다, 매도해야겠다 이런 거보다 더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자칫하면 이런 상승장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해서 빠지면 매수가 가동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때 뭐 트럼프가 경기 침체 몰아가는 거다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포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침체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이 침체 걱정돼서 주식 팔고 이게 비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변동성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거든요. 이 많이 15%면 뭐 적게 올라간 게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뭐 대폭등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또 아니어서 시장이 걱정은 하는데 패닉으로 반응하진 않아서 좀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차분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원유시설 파괴 호르무즈 이 얘기 나오면은 이 긍정적인 관점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지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실제로 저 긍정적 관점의 기사 쪽에 조금 더 근접하게 증시는 반응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역대 그 주요 지정학 리스크 이후에 주식시장의 어떤 움직임 보면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이렇게 보면 사실 6개월하고 12개월 후는 그 주식시장이 저것 때문에 영향받았다고 보긴 어려워요. 그래서 1, 3개월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첫 달은 좀 반응을 해서 아슬아슬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3개월 후에는 그냥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고, 그러니까 3분의 2는 올라가고 3분의 1이 빠진 거잖아요. 그리고 평균 상승률도 2.5% 정도, 그러니까 중간값이 2.5%면은 한 달 지나가면은 대부분의 재료는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특히 2003년도 이후 보면,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정학 리스크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글로벌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 글로벌 리스크 이후에 주식시장을 보면 2003년 이후에 한 달 후에 12번 올라가고 4번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치명적이다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지정학 리스크 터지면 대부분 다 단계 수습이 되더만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투자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할 때 되게 당했잖아요. 그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건드려 버리면서 공급망을 치명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다만 이제 그때는 또 코로나 이후에 물가에 대한 어떤 공포가 그러니까 그 자극 요인들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겹쳐서 그런 거긴 한데 뭐 이번에도 이제 나쁘게 보면 이제 관세하고
겹치면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없진 않죠. 근데 일단은 2003년 이후에는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인식을 할 건데, 그래서 일단 주초에 어떤 형태가 됐든 미국 시장에서 화요일 이전에 플러스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장에서는 3일 조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틀 빠지면 3일 차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플러스를 내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미증시는 여러 가지 어떤 지정학 리스크 터졌어도 결과적으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큰 패닉으로 끌어간 적은 없었다. 이런 점도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좀 걱정이긴 하죠. 이게 유가가 60달러 밑으로까지 내려갔었다가 이제 올라오더니 최근에서는 막 가파르게 움직이는 형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그 WTI 기준으로 80달러 정도 되는 콜옵션의 거래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투기 세력들이 이거 80달러까지 가겠다 국제유가가 WTI가 그래서 그쪽에 이제 베팅을 하는 파생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때마침 또 IMF 분석에 의하면 이전에 이제 나온 분석을 보면 유가가 10% 올라가면 글로벌 인플레가 0.4%가 증가가 되고 성장률은 0.15%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가를 대략적으로 한 70달러 정도를 우선 출발점으로 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80달러 근처로 가게 되면 성장 전망을 낮춰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좀 골치 아파질 수도 있다. 이런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달러 넘어가지 않고 그 아래에서 이제 방어가 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원유 생산국 랭킹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란이 5위 정도 돼요. 5위 정도 되는데 실제로 수출 랭킹에는 이란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수출 상위 탑 10인데 이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이 왜 없냐면 그 제재 받아가지고 수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의 어떤 물량을 공급을 못 받는다고 해서 치명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을 한다.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주요 국가 원유 시설에 대한 어떤 공격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진짜 호르무즈 해협에 해서 생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수출해가지고 그걸 이제 이동해야 되는데 유조선이 그걸 통과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까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사실 이란에서 뭐 제재한다라고 해서 그냥 사우디에서 그만큼 늘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조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원유가 그렇게까지 급등할 사항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뉴스로 전개가 되는지는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 잊고 있어서 그렇지 이 문제 FOMC 이번 주에 있거든요. FOMC 있는데 일단 예상으로는 동결. 그리고 7월까지도 동결. 그리고 9월부터 내릴 것 같다. 인플레이션 지난주에 나왔던 CPI라든가 이런 지표가 잘 나와서 9월에 내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그 3, 6, 9, 12월에는 점도표가 나옵니다. 점도표라는 건 연준 위원들이 나는 경제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금리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이걸 얘기해줘요. 근데 지난 3월에 나왔던 점도표에서는 연내 금리를 2번 정도 내려가는 걸로. 그러니까 3.75에서 4.0. 그러니까 지금보다 2번 더 금리가 내려가는 걸로 연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거하고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기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게 만약에 안 내리는 쪽으로 만약에 딱 잡혀버리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OMC 전후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뭐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 되는 거라서 그때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가 사실 막힐 자리가 맞았어요. 예, 보시면은 작년도 하반기에 최고치를 넘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 큰. 근데 그게 없었죠, 사실은. 여기서 막히는 자리였고 또 하나는 코스피 PBR. 예, 코스피 PBR 1.0배 정도 되면 이게 2022년 이후에는 물론 오버슈팅해서 1.03까지 올라간 적도 있긴 한데 저도 거기 이상까지는 이번에 갈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1.0에서 막혔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근처가 0.99에서 이번에 고점 나온 거였어요. 지금 0.97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또 막힐 만한 자리였구나. 또 하나 제가 계속 ADR 말씀드렸잖아요. 120 넘어가면 과매수권이라서 이거 넘어가면 저 상승 종목이 쭉쭉 계속 나오기가 쉽지 않은 장이 된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도 상승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지 않은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차별화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다고.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고전하면서
과매수는 벗어났어요. 일단 저 아래 내려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아래 내려가가지고 이제 과매수권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건 지나갔는데 어쨌든 시장이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걸릴 만한 자리에서 재료가 나왔다. 그래서 핑계김에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뭔가 좀 반전하거나 이런 게 필요할 때잖아요. 뉴스를 보면 일단 코스피 5천 특위, 상법 개정 논의를 비롯해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 등등 해서 어쨌든 증시 부양, 경기 부양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다행스럽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시장을 방어해주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별 종목별 뉴스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일본 제철이 그 US 스틸 인수한 거, 이거 보고 저게 뭐 대단한 뉴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사실은 일본만 해도, 일본은 철강 관세를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철강 강국 나라들별로 굉장히 보호해야 돼요. 자동차, 무기 이런 거 다 만들 때 철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하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저걸 왜 일본에다 팔지? 저 반대가 그렇게 많았는데, 근데 그 황금주, 예, 황금주를 조건으로 걸었어요. 황금주는 뭐냐면 그 지분율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거부권, 뭐 어떤 특정 경영 관련된 회사 경영 관련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딱 하면 갑자기 황금주 딱 하나 이제 절대 반지 같은 거예요. 그거 딱 갖고 와가지고 나는 반대. 그럼 결과적으로 좀 황금주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경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투자, 일본 돈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투자 받아서 USD를 키우고 그걸로 미국 내에서 어떤 철강을 조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 내부적으로는 아니 어떻게 일본 자본에 이거를 내줄 수 있어 이런 분위기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저렇게 되면서 국내 철강 기업들이 미국에서 과연 경쟁력을 보일 수 있겠느냐, 이거 반응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된 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주가는 또 안 가요. 6만 원 언저리에서 뭐 AMD, HBM 공급한다. 다음에 이제 중국의 어떤 저사양 그 AI 칩을 삼성전자가 그 틈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나오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엔비디아의 HBM 는 공급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또 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6만 원 다시 타진하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는 게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되는지.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다행스러운 건 외국인들이 지금 2주 연속해서 2조 원 이상의 순매수 이어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매수하는 종목 내에서도 보면 삼성전자가 상당, 그러니까 전차군단 조선. 그러니까 순매수 상단 보시면 업종이 되게 심플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조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심플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수해주면 삼성전자를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이번 재료로 한국 시장이 많이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종목들 보면 코스닥에서는 컴투스 홀딩스 이거 혼자 막 거의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됐고, 알테오젠이 이제 은근하게 올라오고, 그 외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고전했어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좀 고전한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았다. 그러니까 지수는 괜찮은데 종목들은 이제 안 좋은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게 특징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지난주에 좀 두드러지게 강하게 올라갔고, 하나금융 주봉으로 보면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거 금융주는 최근 들어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강했듯이 우리나라도 하이닉스 강하고, 자동차가 이제 관세 이슈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로 올라갔는데, 삼성전자가 정작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외국인들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밀려있는 형태거든요. 6만 원에서 걸려있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럴 때 또 하루 정도 바보형 모드 풀어주면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제유가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유 수입 많이 하는 유명한 나라라서 우리나라 어떤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협상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미국에서 한국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가면, 미국 국채금리 올라가고 하면 신흥시장 쪽에 좀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계속 매수할 거냐, 그리고 이제 지수가 작년 고점 다음에 뭐 PBR 1.0, ADR 120 이 세 가지 저항에서 이제 눌렸는데, 정말 강한 장은요 3일 조정이 안 나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이내에 지수가 이 자리를 다시 탈환하는 형태로 회복이 되느냐, 특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에너지 방산주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것보다 경기 부양, 증시 부양 이런 기대감에 반응하는 종목군들,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 수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게 시장의 질적인 측면에서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이게 이제 나쁜 쪽으로 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급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2주 정도 작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러우 전쟁급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MC가 좀 골치 아파지긴 했죠. 그냥 관세에다가 중동 리스크까지 던져진 상태에서 점도표의 변화가 주는지.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동 문제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입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이어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아까 삼성전자, 철강, US 스틸, 자동차 관세, 에너지는 국제유가, 이런 이슈에 있는 종목군들의 어떤 반응. 근데 이제 그 고전할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까지 플러스가 나주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 잘 봐야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그 뭐냐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의 어떤 지도예요. 근데 저게 전면전은 저건 불가능하잖아요. 보시다시피 1600km 떨어져 있거든요. 예, 저게 어떻게 지상군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군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공격하거나 미사일 쏘거나. 근데 그 미사일 쏘면 남의 나라 영공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걸 며칠씩 계속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쪽에서 2주 계획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도 그럴 수밖에 없고, 남의 어떻게 그 영태를 어떻게 내줍니까? 그 미사일 날아가다가 만약에 잘못되고 자기 나라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건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면전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방식, 원유시설 파괴, 호르무즈 외협, 그런 분위기로만 안 가면 이제 좀 다행일 것 같다. 일단은 그렇게 보되 어떤 변수가 또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꼼꼼하게 계속 챙겨보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시나리오가 나올 때마다 내용을 또 계속해서 그때그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문의가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골라 리서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접수를 받아준다고 하니까 뭐 게시판을 올려서 질문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긴급 방송을 열어서 장중에도 방송을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은 돌발 방송 나올 때 보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